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건함이야. 오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모르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볼게. 나도 이걸 몰라서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이건 10대,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엄청난 시간 낭비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가짜 실패와 진짜 실패를 구분 못하는 거야. 야 석가야, 실패가 다 똑같은 실패지 가짜 실패가 있고 진짜 실패가 있냐? 라고 나한테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짜 실패를 진짜 실패로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맨날 신세한 탓만 하고 나라 탓, 사회 탓, 환경 탓만 하게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진짜 실패는 뭘까? 진짜 실패는 확정적인 실패야. 어떤 게 확정적인 실패냐면 작은 행동이라도 생산적이지 않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폰하는 거야. 아니 석가야, 폰한다고 내 인생이 당장 나락가는 것도 아닌데 뭔 소리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방금 말했잖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쌓이면 영향력이 큰 것들, 근데 그게 네거티브한 것들, 그런 것들은 확정적인 실패란 말이야. 오늘 당장은 폰으로 2시간밖에 낭비를 안 했지만 1년이면 700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 그런데 이 700시간이란 시간이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님들 700시간이면 1년에 책을 140권 읽을 수 있는 시간이야. 아니 석가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냐?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독서로 1페이지 조지는데 1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책은 300페이지 정도 하니까 5시간이면 한 권을 읽거든. 그러니까 700시간이면 140권을 조질 수 있는 거지. 예전에 내가 현우진 형님이 학창시절에 책 200권 조지고 갑자기 공부 천재가 돼서 극상위권으로 날아다녔, 이 얘기를 해준 적 있잖아. 님들도 140권 읽으면 1년 만에 0.7 현우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1년만 해도 여러분 주변에서는 아마 압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님들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스카이급 명문대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압도적인 천재 취급을 받을 거라고. 이 말이 뭔 소린가 하니, 결국 1년 만에 전문직이나 스카이급 지적 능력과 수준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700시간 동안 독서가 아닌 폰을 했잖아. 사실 700시간이 뭐야? 1년 동안 1000시간, 2000시간 하는 미친놈들도 많잖아. 그럼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뭐긴 뭐냐? 꽤나 확정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지. 그나마 1년이면 다행인데 이게 10년 쌓이면 그냥 게임 오버야. 10년 쌓이면 거의 1만 시간이 되거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떤 일이든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논란이 있지만 난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님들은 폰을 하느라 10년간 리버스 1만 시간을 마이너스 1만 시간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성공한 사람의 리버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루 2시간이다 3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습관화 돼서 1, 2, 3년 계속 쌓이면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타격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당장 오늘 폰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진짜 실패라고 생각해. 이게 쌓이면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실패하게 될 테니까. 아니 그렇다면 석가야, 가짜 실패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노력에 의한 좌절이 가짜 실패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생각보다 성적 안 나와. 아니면 여러분이 작은 온라인 창업했어. 근데 내 물건 더럽게 안 팔려. 이런 게 노력에 의한 좌절인데, 이 경우도 느끼는 절망감이 굉장히 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개같이 우울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가짜 실패야. 왜냐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분명히 경험치가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창업이 망했어도 다음에 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야. 왜냐면 이미 실패 경험을 쌓았으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떤 공부법을 써서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그 방법이 안 먹혀. 그럼 현타오네 뭐하네 하면서 바로 좌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가짜 실패야. 여러분이 그 방법을 통해서 얻지 못한 깨달음을 다음에 다른 공부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진짜 실패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뭘 하게 돼? 그래 맞아, 폰을 하게 된단 말이야. 폰을 하든 술을 처마시러 다니든 어쨌든 네거티브한 걸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폰은 뭐라고 했어? 확정적 실패라고 했잖아. 진짜 실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재밌게도 여러분은 가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실패에 대한 좌절 때문에 진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지.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가짜 실패로 인한 좌절로 인해서 여러분은 진짜 실패인 폰을 오지게 조진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력에 의한 좌절은 가짜 실패고, 여러분은 실패한 적이 없어. 그냥 계속 노력하면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좌절 때문에 슬픔을 못 이기고 폰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이러면서 확정적인 실패인 진짜 실패로 나가게 된다는 거지. 나도 이걸 깨닫지 못해서 20대 시간 낭비 많이 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 아니 석가야, 가짜 실패라고 해도 어쨌든 좌절감이 오지게 오는 건 맞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3단계로 조졌어. 여러분이 가짜 실패를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울어야 돼. 슬프잖아. 울음이 나잖아. 석가야, 난 울음이 안 난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간절하게 열심히 했는지 한번 자문해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울음이 나면 실컷 울어.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울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 자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 자고 나서 고민하자 하면서 일단 자. 말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나도 좀 터졌는데, 아무튼 그 다음 자고 일어나잖아. 3단계는 산책을 나가고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운동까지 하고 나면 좀 멘탈과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 이 상태에서 자기 객관을 해봐야 돼. 냉철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좌절에 빠지고 우울한 상태에서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똥 빠지게 애를 써도 자기 객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껏 해봤자 자기 주관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울고 자고 운동을 하는 이 루틴을 한번 돌려준 거야. 이렇게 운동 후 이성적인 상태에서 자기 객관화를 해보는데, 여기서도 해결책이 두 가지가 나와. 내가 왜 가짜 실패를 했는지 생각해보자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방법이 잘못된 거야. 방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 방법을 개량해서 고치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두 번째는 그냥 우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자격증을 따는데 막판에 2시간만 더 공부를 했으면 한 문제 더 맞춰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것 조금 게으르게 해서 1,500
노느라고 한 문제 더 틀려서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건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단 내가 우직하게 막판에 스퍼트를 내지 못한 책임인 거지. 그래서 자기 객관을 할 때는 방법론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 이 두 가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 물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문철 TV 마냥 몇 대 몇인지 과실비율 따지셔야 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 객관을 한번 잘하고 나면 여러분의 가짜 실패로 인한 경험치가 2배, 3배가 된단 말이야. 이벤트로 경험치 2배 보너스라고 보면 돼. 여러분 스스로 자체 피드백을 조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객관은 꼭 조져야 함. 갑자기 뜬금없이 석가나미의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고 싶은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줘. 또 석가나미랑 입시방 자개방에서 카톡을 주고받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봐. 오늘은 여기까지.